창원 주남저수지에 녹조가 광범위하게 번지면서 올여름 최악의 녹조 사태가 우려됩니다. 평년보다 한 달 정도 빠르게 찾아온 주남저수지 녹조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창녕군 대한면의 한 산 정상 부근에서 축사 공사가 진행돼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역민들은 허가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지난주 국회에서 홍남표 창원시장과 지역 국회의원의 간담회가 열린 가운데 허성무 의원이 불참한 것을 두고 시끄럽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과 산림청이 숲교육에 손을 맞잡았습니다. 앞으로 두 기관은 다양한 숲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하고 늘봄학교에서 양질의 숲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창원 주남저수지에 녹조가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최근 장맛비가 계속해서 내렸지만 저수지 녹조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인데요. 올여름 최악의 녹조 사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창원 주남저수지입니다. 저수지 곳곳에서 녹조가 거대한 띠를 이루었습니다. 주남저수지에 있는 한 선착장입니다. 제 옆을 보시면 마치 물감을 풀어놓은 듯 온통 녹색으로 변했습니다. 물속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녹조 알갱이들이 여기저기 떠다닙니다. 올해 주남저수지의 첫 녹조는 지난 6월 26일 첫 발생해 지난해보다 한 달가량 빨랐습니다. 환경단체들은 빨라진 녹조 현상에 우려를 드러냅니다. 생태계 파괴는 물론 인근 주민들의 건강권이 위협받기 때문입니다. 지난 8일 환경단체가 실시한 조사에서 독성 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이 미국 친수활동 기준치의 30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이거 같으면 바로 이곳을 그냥 사람들이 출입 못하도록 폐쇄시킵니다. 그 정도로 미국은 8ppb가 나오면은 사람들의 접근을 막는 현수막을 갖다 붙이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곳은 240ppb까지 나온 거예요. 이거는 너무 심각한 상황이죠. 관리당국도 매일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수문을 개방하는 등 녹조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 오늘부터 주남저수지의 상류인 동판저수지의 물을 주남저수지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반복되는 녹조를 막기 위해 장기적인 대책 마련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원시나 경상남도에서 통해 예산 확보든지 어떻게 해가지고 어떤 방법에 예산 확보해가지고 그 낙동강물을 양수조리 하는 방법을 구하든지. 7월 들어 주남저수지에는 약 135mm의 비가 내렸지만 녹조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 상황. 무더위가 오면 녹조가 더 심해질 수 있는 만큼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올여름 최악의 녹조 사태는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우리 마을 인근에 주민들도 모르게 축사가 지어지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창녕군 대한면의 한 야산 정상에 축사가 건설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산림 훼손은 물론 인근 지역민들도 모르게 공사가 추진되면서 지역민들은 축사 허가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전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창녕군 대한면 등지리에 위치한 한 야산의 정산부입니다. 땅이 여기저기 파이고 일부 산림이 파괴됐습니다. 올해 초부터 축사 공사가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축사 공사를 두고 지역민들의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3년 전 창녕군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조건부 승인으로 통과된 대한면 축사 공사. 공사는 올해 초 시작됐지만 인근 지역민들은 공사가 시작되고 나서야 인지했습니다. 주요 문제점은 허가 과정도 기가 막히며 오폐수 유출로 인한 환경오염 대비가 아예 없다는 것이 더욱 기가 막힙니다. 사업 안내 및 생존권 침해 등 피해 예상과 이에 따른 보상과 동의서 등 적법한 절차가 보이지 않습니다. 인근 마을 주민들은 환경오염은 물론이고 개발로 인해 산사태도 우려된다고 말합니다.
실제 지난 주말 내린 비로 공사 현장 인근에는 흙이 휩쓸려 나무가 쓰러지는 등 피해도 발생했다고 주장합니다. 한 50에서 70m가 지금 토사가 지금 많이 벌써 협조를 내가 아프습니다. 그 현장 보시면 끔찍합니다. 직접 가본 분들은 이거는 도저히 그 주변 청정 환경과 바로 밑에 청정 발원지 그리고 마을 꼭대기 서너 군데 영향을 줄 수 있는 꼭대기에다가 나무 정수 위에다가 뚝지는 거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관계 부서과장과 마을 주민들이 간담회를 열었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답변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창녕군은 허가 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발생했지만 건축 허가 취소는 사실상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내용과 다르게 건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 조치를 하였고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옹벽을 다르게 시공했다 또는 일부 산재를 훼손했다 해서 취소하기는 좀 애로점이 있다. 공사는 건축주의 사정을 이유로 2026년 6월까지 연장된 상황. 창녕군이 건축 허가 취소가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지역민들의 반발은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연입니다. 지난주 국회에서 홍남표 창원시장과 지역 국회의원의 간담회가 열린 가운데 허성모 의원이 불참한 것을 두고 시끄럽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5일 국민의힘 창원시 의원들은 허성모 의원은 이번 간담회 불참에 대해 창원 시민에게 사과하고 여야 정치 관계를 떠나 창원 시민을 위해 의정 활동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허성모 의원실은 입장문에서 창원시가 간담회 일정을 사전에 조율한 바가 없고 일정을 합의한 바는 더욱 없다면서 시의원들의 주장 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 것으로 매우 악의적이고 의도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허성모 국회의원은 누구보다 창원시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으며 공사를 떠나 창원시의 이익과 미래를 위해서라면 시장 또는 관계자 누구라도 만날 용의가 있으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과 산림청이 숲교육에 손을 잡았습니다. 경남도 교육청과 남부지방산림청은 15일 늘봄학교 숲교육 운영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앞으로 두 기관은 다양한 숲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하고 늘봄학교에서 양질의 숲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경남형 늘봄학교는 기존 초등학교의 돌봄교실과 방과후 학교를 통합해 개선한 프로그램입니다. 올해 1학기 159개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학기에는 도내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경남에 있는 코웨이 방문 점검원 노조원들이 갑질하는 관리자를 퇴출하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5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코웨이 코디 코닥지부 경남지역본부는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관리자들이 근거 없는 행정과 욕설, 협박, 폭언으로 코디에게 영업 강요 등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갑질하는 관리자를 퇴출하고 현장의 노동자가 건강하게 일할 수 있을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 자리를 두고 전 경남도 의원 2명이 맞붙습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지난 12일까지 후보 등록을 한 결과 송순호, 박준호 2명의 전 경남도 의원이 입후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송 후보는 창원시 의원과 경남도 의원을 지냈으며 현재 더불어민주당 마산회원구 지역위원장입니다. 박 후보는 경남도 의원과 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을 지냈고 현재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는 27일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최고위원 후보 합동연설회가 열립니다. 이날 열리는 당원대회에서 도당위원장 선거가 함께 치러집니다. 창원시가 하반기 2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지원합니다. 시는 경기 침체와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하반기 육성자금 융자 규모를 200억 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원은 경영자금과 창업자금으로 나뉘며 업체당 최대 5천만 원까지 1년간 연 2.5%의 이자를 보전해 줍니다. 지난 13일 오전 6시쯤 남해군 세전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70톤급 A호 선장이 고열과 복통을 호소한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출동한 해경은 선장 B씨를 연안 구조정을 이용해 통영 다라항으로 옮겨
119 구급대에 인계했습니다. A호는 면허를 보유한 다른 선원이 운항해 부산항으로 입항했습니다. 창원시가 폐지를 주어 생계를 유지하는 노인들에 대한 지원에 나섭니다. 시는 지난 2월부터 지난달까지 폐지 수집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지역 내 65세 이상 폐지 수집 노인은 571명으로 이 중 520명이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이라고 밝혔습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지역회생 프로젝트 지역을 살려라 순서입니다. 소멸 위기에 놓인 농촌 지역에서는 인구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요. 경기도 포천에선 도시를 떠나 농촌으로 온 청년들의 영농 활동과 정착을 돕고 있다고 합니다. 딜라이브 권석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포천의 한 비닐하우스. 한쪽에서는 오이를 선별 포장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구본글 씨는 3년 전 처음 농사에 뛰어든 새내기 농부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기 바빴던 도시 생활 대신 농촌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기로 했습니다. 생활하고 이런 데는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뭐 지원 같은 것도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들도 다 이제 연합회에서 하니까는 사실 제가 신경 쓸 부분도 많이 없는 것 같고. 7년 전 아버지를 따라 자연스레 농부가 된 박세훈 씨. 농사를 짓는 부모님께 기대지 않고 1,600평 규모의 밭을 직접 일구고 있습니다. 변덕스러운 날씨부터 서툰 농사일까지 어느 하나 쉬운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천시 시설채소연합회 선배 농부들의 도움으로 시설채소 작물 재배가 익숙해졌고 이제는 쑥갓과 얼갈이, 고수와 참나물 등 다양한 종류의 채소들을 스마트팜을 이용해 재배하고 있습니다. 불편했던 점은 전혀 없던 것 같고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처음 농사 지어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농사 짓는 그 기술센터랑 농부들 간의 교류가 되게 좀 원활한 것 같아요. 청년 농업인을 위한 이런 혜택은 포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하는 시설채소연합회 활동 덕분입니다. 1세대 농업인이 멘토가 돼 이뤄지는 연합회 활동은 포천시 농업을 발전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선도 농업인인 시설채소연합회는 연말에 농업기술센터와 함께 미래 농촌경제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6차 산업과 스마트 농업 등 2세대 청년 농업인을 위한 교육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1세대의 유통 방법은 도매시장 출하하는 거였어요, 우리는. 근데 우리 2세대는 또 다르더라고요, 생각이. 뭐 6차 산업이니 뭐 유통 뭐 2세대는 그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최대한 우리 연합회 1세대들이 도와줘서 포천 농업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또 그것도 마찬가지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포천시는 시설채소 청년연합회 40명의 청년 농업인을 시작으로 청년 농부를 위한 지원 정책을 매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권석화입니다. 경남 콘텐츠 기업지원센터의 2024 마이미 게임잼 행사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지난 6월 5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선발된 참가자 15팀이 12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열띤 경쟁을 펼쳤습니다. 이상하게 움직인다란 주제로 게임을 구현한 에밀리 팀이 대상을, 무브 알파벳을 주제로 게임을 개발한 네분 11 팀이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두 팀은 오는 8월에 열릴 2024 부산 인디 커넥트 페스티벌에 소개될 예정입니다. 마이미 게임잼은 게임 개발자들과 함께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참가자 간 협업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창원해양경찰서는 여름철 다중이용 선박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15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안전관리 강화에 나섭니다. 해경은 지자체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선박과 항포구 등의 안전 상태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 무면허 영업과 항행 조건 위반, 주류 판매 등 안전을 해치는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